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살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 이러한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부터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관저 앞으로 간 여당 의원들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3명의 인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인 윤상현 의원, 특히 최근에 관저 쪽으로 자주 가고 있어요, 지금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난 2일, 며칠 됐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서 대통령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 약간 고맙다는 뜻일까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날에서는 관저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3일이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며칠 지나서는 다시 또 관저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또 알려지고요. 최근에 수차례 관저 앞을 찾았다. 이런 내용이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다음도 하나 더 보죠. 그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중진 의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일각의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된 것 같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그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글을 올립니다. 이게 지난 6일이거든요. 중도 실용주의자이자 비윤 자처해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표현해요. 그러면서 약간 야당과 관련된 얘기도 내놓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민현주 전 의원 나와 계시고요. 김유정 전 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민현주 전 의원님. 윤상현 의원의 변신이라고 할까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본인은 중도 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했는데 지금은 친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맹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뭐 찐윤 이렇게까지 표현 나오는데 글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모습 왜 이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5선이에요. 예. 인천 지역이라서 뭐 윤상현 의원이 워낙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당선되기가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특히 예. 정치적인 여당이 위기에 있을 때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사실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저렇게 거의 선봉장에 서서 탄핵을 반대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의 영향력에 비해서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정치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앞장서서 맹윤이라는 지칭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하나를 잘 생각해 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체제와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겁니까? 왜 그게 처음부터 친윤 핵심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당직을 맡은 적도 없고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태균 사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명태균 씨 이른바 그 녹취록 뭐 이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공천 개입 문제부터 해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관련된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한데
명태균 씨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거 좀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곧 다시 이제 재수사가 제기될 당시에 수밖에 없습니다. 공청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이거 그 얘기 좀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지방선거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윤상현 의원이 무슨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보면은 저는 물론 명태균 씨의 폰이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전화기 열리지 않았는데 그 관련해서 뭔가 정치적인 본인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이번 기회로 어차피 중도층은 국민의힘에게 많은 이제 마음이 떠났거든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당내 내지는 범 여권 보수층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강성 보수 지지층의 여론 10% 15%라도 잡고 가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좀 오버 액션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김희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윤상현 의원의 최근 모습 어떤 의도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행보인데요. 예. 저도 민현주 의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때 초선을 같이 했어요, 저. 예. 민주당 대변인, 한나라당 대변인 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중도 실용주의, 예. 매우 합리적인 비교적 한나라당이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중도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5선 중진에 이르러서 많이 흑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흑화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윤상현 의원 맞아?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내란 수계 피의자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뭐 사법체계가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체제 그 자체다. 뭐 짐이 곧 국가다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5선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뭐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돼봤고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보수를 등에 업고 본인이 당권 내지는 대권 도전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사실 5선 했으면은 이제 향으로 내려갈 길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정치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은 뭐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 분이고 그래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내가 수도권 의원 5선 했지만 당권 내지 대권 해야 되겠다. 그리고 3년 반의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 임기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그 지지세가 올라갔잖아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7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막 소위 지금 그 이른바 막가파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그 게이트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예. 소위 김영선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는 그 녹취록 예. 그리고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록 그 사이에 공관위원장인 뭐 윤상현 의원에게 얘기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추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 내가 아예 그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정치에 대한 도전 이런 거를 차제에 꿈꾸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런 속내가 없다면 지금의 윤상현 의원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의 최근의 모습, 관저를 뭐 여러 차례 지금 찾아간 걸로 방문한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또 다른 의원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두 의원의 공통점은요. 2023년과 24년 그 시기를 거칠 때 친윤계 정치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또는 핍박을 받았다. 약간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받거든요. 자, 그럼 그때 당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계속 윤심팔이 하지 말라 막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윤심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심만 팔아왔지. 뭐 만찬을 회동한 것이 관저에서 2번 있었다 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서 어떻게 당의 지도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무슨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예. 반윤계 지지든 예.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다 표든 얻어야죠, 그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저는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희정 의원님,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도전할 의사가 있었다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뭐 근데 사실 그때 뭐 좀 압박을 받고 뭐 이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그게 친윤 쪽으로부터의 압박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지키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저 앞에서 본인들이 모여서 어떤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요. 왜 네.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본인은 줄 서는 정치 안 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줄을 섰잖아요. 찐윤, 제가 보기엔 거의 맹윤처럼 보입니다. 뭐 오늘 중앙일보가 그 구별해 놓은 맹윤, 찐윤, 뭐 맹렬한 진윤 뭐 이런 뜻인가? 멀윤 그러죠? 뭐 이렇게 그 하는데 맹륜이라는 윤상현 뜻이? 의원은 이제 맹윤에 등극을 하셨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당권 도전했죠. 과거 이준석 그 전 대표하고도 또 예. 당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매번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을 했었는데 또 수모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관저 앞에 가가지고 또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은 또 많지 않았어요. 관저 예. 앞에 44명의 의원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영남권 의원이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몇 명 안 예.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얘기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의원들이 집결해서 몸싸움이라도 할 태세로 그렇게 있는 모습은 그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태도인가 반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갔는데 뭐 당론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간 거다. 그런데 예. 의원들은 전부 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법률 체계가 흔들리는데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뿐이다. 이런 설명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대통령 지키려고 간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윤상현 의원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들 세를 다 흡수해 가는 거고 나머지 의원들은 또 그렇게는 차마 얘기를 못하면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론으로 다 가야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저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은 글쎄요. 저는 그냥 본인의 소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그래도 합리적으로 정말 줄 서지 않고 약간의 반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인가. 또 중진이잖아요. 이제는. 예. 서울시장도 뭐 출마도 했었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본인만의 어떤 정치적 그 소신과 그 노정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요. 또 본인이 얘기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변명도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당대표 하신 분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중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보가 국민의힘을 더 어둡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앞으로 모인 40명이 넘는 그 의원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소장파 의원들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어떤 약간 분석이 들어있는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죠. 근데 지역구에 따라서는 뭐 관저에 안 간 의원들한테는 왜 안 갔냐 이런 문자도 간다고 하고 저한테도 한 번씩 와요. 대통령을 지켜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 많이 와닿고 또 이런 분들이 나를 혹시 이런 분들의 어떤 성향이 나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지 않겠냐는 데 불안감.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담을 가지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민현주 전 의원님. 배신자 프레임을 두려워한다. 이거네요 지금 설명이요? 네.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한번 배신자 프레임이 강풍을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아까운 정치인들이 희생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그
뭐랄까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정당 내부 안에서는.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가 됐으면 이런 정치적인 행위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강성 지지층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거에 위축이 돼서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한다는 건 좀 부끄러운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영남 지역에 집중된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의석수도 적은데 텃밭에서 많이 당선되다 보니 영남권 의원들이 많고, 영남권에는 대통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 보수 정당이, 그리고 대통령 지금 현재 여당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께도 말씀하시지만 또 제가 받는 문자는 또 말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계세요. 그런 문자도 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될 때지, 그래야 당이 살고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뭐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중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선거가 총선이 멀리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서 자신들의 보신 이 위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특히 중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다가올 대선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른다면 중진이 아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당권, 이 탄핵 국면 이후에 누가 당권을 잡고 이 이후에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국민의힘 포함 보수 정당의 앞으로 선거에서의 참패가 연이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자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 여당 내에서 배신자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40명 이상이 관저 앞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도 나와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당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좀 들어보시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저희는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헌법적 절차, 적법 절차가 훼손되는 것이 바로 체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강력히 경고드리고 자제해야 된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요거는요, 소정민 변호사, 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 차원에서 좀 공식적인 설명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수처는 권한이 없는 기관이고 거기서 영장을 발부받은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 적법 절차를 훼손하니까 강력 경고한다. 그렇다면 2차 집행 때도 다수의 의원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네, 우선 그런 의견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여당 측에서는 지금 얘기를 따르면은 이 부분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그에 따른 집행이기 때문에 그 집행은 결국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불법적인 위법적인 집행이다. 그러므로 이제 향후에라도 혹시나 이런 집회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저지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부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설명 등은 결국에는 뭐 조금 더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윤영 전 의원님,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권한이 없는 기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불런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려면 공수처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나, 이게 통상적인 모습 같은데 왜 관저 앞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야당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을 감싸고 돌면서 이거를 헌법 가치를 지키는 거다라고 강변을 한들 그거를 누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 전체가 다 같이 가서 헌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가서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의원들만 가서 지키고 나머지 의원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앞에 중진 의원들도 왜 갔냐 이러는데 저는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 헌법 가치 이런 거 그냥 별로 안중에 없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각자 본인들 정치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 의원들이 절반이 넘었었잖아요. 20여 명이더라고요. 이상이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아까 지역구에서 또 뭐 찬반이 나뉘기도 하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 여론을 들어가지고 내 임기는 아직 3년 넘게 훨씬 남았고 일단 가서 좀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절반 넘는 사람이 영남권 의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공수처의 어떤 영장 집행을 그러면 누가 그걸 결정을 합니까? 법원에 이의 신청했는데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기각을 했잖아요. 예. 서부지법에서. 그러면 설사 그게 불만이 있더라도 체포에는 응하고 출석을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는 게 그게 법치주의에 순응하는 법치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지 검찰총장까지 했던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안 나가겠어. 그리고 나를 지켜. 철조망 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내가 보기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 따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다 이를테면 노조에서 뭔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러면 노조를 지키러 야당 의원들이 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 지켜야지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라고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인지 누가 이걸 붕괴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을 설득하고 본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빨리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상황을 혼돈 상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집권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들은 아니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고 지금 법 이거 체제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주장, 거의 취지를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전 김유정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자기 정치하는 겁니까? 왜 가는 겁니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판적 시각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다 그러네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란 특검법. 이게 이제 내란 일반 특검법 이렇게 보통 표현되죠. 이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서 최우선 재발해야겠다. 오늘 재의결을 했는데 이게 부결됐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 다시 발의하는데 이때는 추천 문제, 특별검사 추천을 지금까지는 야당 쪽에서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3자 추천. 이렇게 되면 약간 타협의 여지가 뭔가 열린 것 같거든요. 요 상황으로 좀 오늘 민주당이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약간 뭔가 좀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